자, 그렇다면 저희 오후장 주도 섹터로 바로 넘어가 볼 텐데요. 오늘 전문가님께서 선정해 오신 오후장 주도 섹터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오후장 주도 섹터입니다. 정치, 정책 쪽 바라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누가 울고 누가 웃었나 이런 이야기. 사실 지금 당적으로는 경선도 지금 진행 중이기도 해서 이쪽에 굉장히 많은 수급이 몰리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무섭더라고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이 얘기는 좀 무거워요. 아, 네. 그러니까 얘기를 하기가 좀 쉽지 않은 얘기인데 네. 아무래도 정치 테마주들이 지금은 기승을 부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시장에서 종목들 어디로 어떤 종목을 지금 사야 될지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지금 삼성전자가 무조건 올라간다. 아니면 현대차가 지금 무조건 사면 올라간다라는 확신이 든다면 그쪽으로 수급이 몰리겠죠. 하지만 이제 시장 분위기가 워낙에 좀 많이 침체되어 있고 트럼프 관세 정책이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시장에서 잠시나마 어찌 보면 지금 당장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을 찾다 보니까 이 정치 쪽의 이슈가 당연히 그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특정 인물과 관련된 정치 테마주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또 이제 정책주죠. AI 관련주도 그랬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원격 의료 관련주들도 역시 최근에 좀 올라왔던 종목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정치 테마주 쪽으로 수급은 당분간은 좀 지속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올라갈 때 항상 따라붙으면 무조건 떨어집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 붙는 게 아니라 떨어져 있을 때 만약에 매매를 한다면 말이죠. 그러면 떨어져 있을 때 소량 공략을 했다가 올라가면 팔아야 되는 이런 전략을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은 올라갈 때 붙었다가 떨어지면 팔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실을 많이 보죠. 그래서 이 종목들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접근하지 않는 게 사실은 맞겠지만 굳이 만약에 접근한다면 떨어질 때를 공략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떨어질 때 공략을 한다라는 건 다시 우리가 수급을 기대하고 공략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그 모멘텀의 지속성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인물 쪽보다는 정책 쪽에 조금 집중하는 게 맞을까요? 네, 정말 정확하게 짚으셨는데 저도 그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예. 인물과 관련된 그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세력이 있다, 벌써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런 종목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돈의 팔촌, 동문까지 다 들먹이면서 주가가 올라갔는데 결국 나중에는 나는 관련이 없다라고 해서 주가도 빠지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치 테마주들을 많이 접근한다면 거기에 있어서 정책에 대한 지속성 이 부분을 꼭 판단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AI 쪽과 관련된 이슈라고 한다면 이건 역시 정책적으로 좀 더 지속적인 가능성이 있는 섹터고요. 그와 관련해서 또 이제 전력 관련해서 원전 이런 그 섹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지속성이 충분히 있는 섹터라고 보여지죠. 하지만 그 외에 저출산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고 정책에 대한 지속성도 우리가 좀 구분해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다라는 거죠. 네. 약간 트레이딩의 관점에서 굉장히 발빠르게 전략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번 타이밍을 놓치면 그게 정말 이제 원치 않는 장기 투자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섹터일 것 같고 눈물을 머금고 또 손절을 해야 되는 섹터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전문가님 보실 때는 그나마 우리가 정치 테마 섹터 안에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섹터가 있다면 어느 쪽을 조금 보실까요? 제가 앞에서도 살짝 언지를 해드렸어요. 예. 바로 원전 쪽입니다. 이 원전 쪽을 중심으로 우리가 좀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게 이전 정권에 있을 때는 원전 쪽을 굉장히 좀 크게 밀어줬단 말이죠. 하지만 과거 이 문재인 정부 시절 같은 경우에는 이 탈원전 정책이 주도였어요. 그래서 만약에 정권이 민주당 쪽으로 교체가 된다라고 혹시나 가정을 해본다면 그러면 당연히 이제 원전 쪽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원전 축소 쪽으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변했다는 거죠.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얼마 전에 또 민주당 쪽에서도 데이터 센터라든지 또 AI 쪽에 대한 충분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표명을 좀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원전 쪽도 분명히 단기간에 있었던 이런 바람이 아니라 앞으로 꾸준하게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결국은 AI 쪽을 구현하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고 데이터 센터의 전력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그 전력을 뽑아줄 수 있는 그 발전 시스템은 바로 원전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원전 쪽은 우리가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질 필요가 있고요. 저 역시도 테마 쪽으로 본다면 아무래도 원전 쪽이 조금 더 관심이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원전주 자체가 정치 테마 섹터로 엮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산업적으로 볼 수 있는 메리트도 굉장히 많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수주 소식들도 있기 때문에 꼭 정치 테마주다라고 보는 것보다는 이제 추가적인 시장 모멘텀들 같이 체크해 보면 좋을 텐데요. 원전주는요, 전문가님 그동안 또 조정을 받기도 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매수의 관점을 가져간다면 언제든 사도 좋다, 막 이런 주의실까요? 굉장히 좀 위험한 질문인데요. 예. 네, 물론 지금 만약에 이제 관점이 다를 거예요. 만약에 지금 단기적으로 뭔가 좀 대응을 한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눌림목에서 접근하는 게 좋겠죠. 눌림목이라는 건 좀 빠졌다가 이 반등 타이밍을 좀 줄 때, 그럴 때 이제 매수하는 게 좋은데 만약에 나는 그냥 단기로 보는 트레이더가 아니라 조금 길게 가져가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원전주 같은 경우에는 올라갈 때나 떨어질 때나 지금 자체가 많이 떨어진 다음에 살짝 올라오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분할 매수 관점에서 한 번에 다 사지 마시고요. 만약에 한 번에 다 살 그 비중이 있다면 뭐 3번이든 4번이든 좀 나눠서 사시는 전략은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원전주들은 지난 거래일부터 조금씩 시장에서 수급이 포착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또 전 정부에서 너무나 육성했었던 산업이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조기 대선을 앞두고 시장에 수급이 돌지 않을 것이다라는 시나리오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이 원전 산업에 관해서는 앞으로 우리 국내에서 계속 육성해야 될 산업이다라는 인식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또 주목을 받는 게 확인이 되고 있는 시점이고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일단 섹터를 짚어주셨기 때문에 전반적인 시장 자체에 관해서도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뭐 아시다시피 수급이 그렇게 많진 않은데 그런 수급마저도 정치 테마주 쪽으로 많이 쏠리는 게 과연 우리 증시에 좋을 걸까? 이런 또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만약에 보유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건 개인적인 그쵸. 차별의 차이가 네. 좀 있을 거예요. 만약에 내가 정치 테마주들을 원래는 이제 이걸 노리고 들어간 게 아니라 갖고 있었는데 엮여서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굉장히 좋겠죠. 하지만 지금 이제 그쪽에 두지 않고 나는 우량주들에 초점을 맞춰서 매수를 하셨다면 지금은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정치 테마주들을 지금 당장 공략한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보유하신 분들은 이렇게 해서 올라갔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욕심 부리지 않고 나오시는 전략이 좋겠죠. 수급의 경우에도 지금은 이제 단기적으로 이동이 좀 있긴 하겠지만요. 결국 시장이 안정된다라고 치면요. 항상 외국인들 수급의 특징이 있어요. 저평가된 종목들 위주로 매수가 많이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의 이 정치 테마주로 움직이는 건 이 외국인들 수급의 안정적인 수급이 아니라 기관 쪽 또는 개인 수급들이 많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 종목들은 대부분 단기성으로 올라갔다가 급락이 나옵니다. 결국은 다시 또 돌아간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요. 지금 올라가면 지금 파셔야 돼요. 팔면서 가셔야 되지 지금 여기서 따라잡는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뭐 시장 수급 제한적이니까 섹터적으로 핑퐁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타이밍 잡는 게 더 중요한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또 시장 전략들 전문가님 계속 또 저희와 함께 해주실 거니까 여러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러면 이제 잠시 언급은 해주셨지만 인물 테마주들은 사실 좀 쳐다보지도 말아보자 이런 또 주의이신지 아니면 내가 정말 자신이 있다면은 한번 도전해 볼 만하다 이렇게 또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본인의 그 이제 실력을요 과대평가하시면 안 돼요. 예. 네,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치 테마주들로 수익을 내는 사람들 있죠. 그런데 정말 드뭅니다. 그리고 그 수익에 만족해서 나오시는 분들 역시 드물어요. 지금은 당장 수익이 나고 있지만 결국 팔지 못해서 나중에 손실을 보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그래도 조금 될 것 같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론은 대부분 비슷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 정치 테마주로 주로 이득을 보는 분들이 대부분 살펴보니까 내가 정치 테마주인지 모르고 사신 분들이 있어요. 밑에서 사신 분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어디에서 팔아도 수익인 거예요.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괜찮지만 이걸 가지고 내가 나는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그런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저는 정치 테마주 중에서도 정책주를 보세요. 차라리 정책주 중에서도 지속 가능한 정책주 이쪽으로 보신다면 훨씬 더 수익을 내는데 좋을 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또 이쪽 섹터에 관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자면은 이게 금감원이나 거래소 쪽에서 너무 정치 테마주를 방치한 건 아니냐 이런 의견도 나와요. 왜냐하면 기업들의 시비 발행 같은 것들도 좀 현재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의견은 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건 뭐 제가 지금 당국의 입장은 아니지만 그렇죠. 네. 네. 이 부분은 그동안에 우리가 지금 당장의 문제도 있겠지만 과거 10년, 20년 전에도 똑같았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별로 바뀐 건 없거든요. 이거 어디서 소수 계좌 집중 종목이다, 뭐 어떻게 해서 이제 주가가 또 올라가는 것들 경고 조치는 해요. 그리고 관리 종목이라든지 뭐 그렇게 해서 경고 조치는 하지만 개인들이 그럼 안 사면 되는데 결국 또 산단 말이죠.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이걸 또 따져보고 이게 과연 작전이었느냐 뭐 이런 것들을 따지기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를 이제 어찌 보면은 피하는 게 답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지금 이로 인해서 만약에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걸 샀다는 것 자체가 내가 욕심을 부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결과를 맞게 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이 방치해서 문제다라고만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애초에 이런 경우들을 피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욕심을 부리지 않으시면 돼요. 올라간다고 해서 모든 종목들이 다 가져갈 수는 없거든요. 유행하는 옷 여러분들 다 사나요? 아니잖아요. 유행하는 옷도 우리가 다 살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내 투자 성향과 맞는 종목들을 하셔야지만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좋습니다. 사실 또 자본시장의 그러한 흐름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쪽으로 또 수급이 몰려버리는 게 지금 현재 시장의 모습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대응을 우리는 잡아가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얘기해 주신 내용들을 좀 종합을 해보니까 이 인물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고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그나마 우리가 도전을 해볼 만한 건 정책적인 테마주인 것 같습니다. 몇 가지 또 거론해 주신 그런 섹터와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요. 한 번쯤 여러분들이 복귀해 보시면서요. 전략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원전주가 이제 그래도 정책 관련해서는 이제 긍정적으로 보신다라고 하셨는데 최선호 기업도 우리가 얻어갈 수 있을까요? 네,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요. 그래도 대표적인 기업을 저는 꼽아봤습니다.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회사예요. 아마 모든 분들이 다 이 기업에 대해서 알고 계실 겁니다. 일단 원전 쪽에 대한 이제 수혜가 먼저 예상이 된다라는 거죠.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가 바로 이제 원전, 바로 전력입니다. 이 전력을 충당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기술이 필요한 거고요. 이 전력망에 대해서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거기에 있어서 최선호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우리가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던 적이 있습니다. 올라갈 때 보시면 대부분 다 수주 공시 때문에 올라갔거든요. 그만큼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확실하고요.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따져본다면 얼마 전에 이제 공시가 나왔는데 항공 엔진 개발에 또 속도를 올리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항공 엔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굉장히 좀 큰 규모의 시장이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력 쪽에서도 그렇고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도 모멘텀을 좀 탑재하고 있고 최근에 주가도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가장 매수세가 또 많이 몰리고 있는 업종이기도 해요. 따라서 최선호주라고 본다면 아무래도 대표주가 지금으로선 가장 좀 맞지 않을까 싶어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저는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